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지금 미국 정치와 기술계의 정말 두 거물이죠.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얘긴데요. 네, 이 두 사람 사이 갈등이 다시 좀 불붙었습니다. 맞아요. 왜 또 이렇게 날선 말들이 오고 가는지 그 배경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갈등의 시작은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법안 때문인데요. 스스로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그 법안요? 대규모 감세랑 지출 관련 내용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일찍 없애겠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발전에도 세금을 더 물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머스크 사업이랑 정면으로 딱 부딪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반응들이 아주 격하던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법안 내용부터 해서 머스크가 얼마나 강하게 반발하는지 정치적인 위협까지 나왔잖아요. 네, 락선 운동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떻게 맞받아치고 있는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논쟁의 중심, 법안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게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네, 그 미국 의회 공식 기관이죠. 의회 예산국 CBO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석하기로는 이 법안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데 약 3조 3천억 달러 정도 늘어날 거라고 봐요. 3조 3천억 달러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머스크는 이걸 훨씬 더 심각하게 봐서 적자 규모가 한 5조 달러는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5조 달러요? 차이가 꽤 크네요. 근데 그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머스크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일단 가장 직접적인 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여기에 근거해서 전기차 사면 보조금을 주는데 최대 7,500달러거든요. 네, 꽤 크죠. 네, 이걸 조기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도 세금을 더 매기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아, 그러면 테슬라나 스페이스X, 특히 친환경 에너지 쪽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머스크 반응이 정말 뭐랄까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냥 반대한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법안 자체를 정신 나간 법안이다, 국민을 빚더미에 앉히는 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심지어 역겹고 혐오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요? 네, 그런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는 게 문제다 이걸 계속 지적하고요. 심지어는 공화당, 민주당 양당을 싸잡아서 그냥 탐욕스러운 돼지 같은 하나의 거대 정당이다, 포키 피그 파티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와, 근데 그냥 말로만 비난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예고했잖아요. 정치적인 압박이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 이름을 딱 찍어서 언급했어요. 아, 특정 의원들을요? 네, 앤디 해리스, 칩 로이 이런 의원들 이름을 대면서 부끄러워서 목매달아야 한다. 내년 경선에서 반드시 떨어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정말요? 아니 개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자기가 트럼프랑 공화당 지원하는데 2억 7,500만 달러나 썼다. 이런 자기 자금력까지 은근히 내비치면서 압박 수위를 확 높인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심지어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폭탄 선언이었는데 만약에 이 정신 나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그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라는 당을 내가 창당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메리카당이요? 네. 이전에도 중도층을 위한 제3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가끔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안 통과라는 조건이랑 바로 다음 날이라는 시점까지 딱 못 박아서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머스크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냥 빈말로 넘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파급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바로 반격을 했는데요. 우선 머스크는 내가 전기차 의무화는 반대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지지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 과거 지지 사실을 언급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전기차 자체는 좋지만 정부가 강제로 시키는 건 안 된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좀 아파할 만한 부분도 건드렸다고 들었는데 보조금 문제 같은 거요. 맞습니다. 딱 집어서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조금 끊기면 사업 접고 그냥 고향인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비꼬았죠. 와, 그것도 상당히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만들겠다고 한 부서가 있어요. 정부 효율부, DOGE라고 부르던데 도지요? 네, 이걸 통해서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머스크 회사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이나 계약들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했어요. 명분은 뭐 예상 절감이지만 사실상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죠. 사실 이 두 사람 이렇게 부딪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로 크게 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지난달에도 이 똑같은 법안 때문에 아주 격하게 충돌했었죠. 그때도 머스크가 법안을 역겨운 흉물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앱스타인 사건 연루 의혹까지 제기했었어요. 아,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발끈해서 머스크 마약 중독설을 꺼내들고 정부 계약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었고요. 그때는 근데 머스크가 사과하면서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네, 그랬었죠. 머스크가 좀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사과했고 트럼프도 받아주는 듯 하면서 일단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외신에서는 당시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져서 머스크가 한 발 물러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했었고요. 아, 주가 얘기도 나왔었군요. 그러면 이번에 또 이렇게 갈등이 격해지면 혹시 테슬라 주가 같은데 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특히 현직 대통령이랑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투자자들 심리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불안하겠죠. 네. 특히나 사업 자체가 정부 정책이나 보조금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얽혀 있다면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 갈등 때도 실제로 테슬라 주가 하락이랑 연관짓는 분석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시장이 좀 불안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결국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법안, 이걸 둘러싼 의견 차이가 이제는 뭐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심지어 낙선 운동이나 신당 창당 같은 현실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위협까지 오가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유명인 두 사람의 싸움 구경거리 이렇게만 볼 게 아닌 거죠. 이 배경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대규모 감세 정책이 정말 괜찮은 건지, 정부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을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둘의 싸움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논점들이 얽혀 있군요. 이런 거물들의 충돌이 앞으로 실제 정책 방향이나 아니면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지켜볼 만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거물들의 공개적인 충돌이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한때 시끄러운 살전으로 지나가게 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